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곱셈과 단위 행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과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행렬 A, B에 대해서 행렬의 곱셈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행렬 A의 제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제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값을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뭐 점이라든지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A, B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행렬의 곱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사실 그래야만 두 행렬의 성분을 개수에 맞게, 자, 여기 있는 개수가 같아야지 차례로 곱하면서 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열의 개수와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그 각각의 성분을 개수에 맞게 차례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셈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곱셈을 하면은 행렬 AB는 정확하게 m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통의 K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그 결과 m 곱하기 n 행렬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렬의 곱은 앞 행렬 A의 행과 뒤 행렬 B의 열을 차례로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렬 AB의 행열의 개수는 A의 행의 개수 그리고 B의 열의 개수와 각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은 지금 1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이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지금 같기 때문에 이 행렬 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는 이렇게 지운다고 생각하면은 그 결과는 1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행렬 곱을 해볼까요? 이 행렬의 1행과 이 행렬의 1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라는 거죠. 자, 18 더하기 5니까 23이 되겠죠. 자, 1행과 1열을 곱했고 그것을 값을 1,1 성분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행렬의 1,1 성분. 그러니까 23을 1,1 성분 자리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 행렬의 1행과 이 행렬의 2열을 곱해서 1,2 성분 자리에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10이니까 그걸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을 이 자리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행렬 곱을 잘 해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행렬은 지금 2행 1년이니까 이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고 이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사실 이 행렬은 지금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2가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 행렬의 성분의 여기 가로줄 이 행렬 이 행의 성분은 1개고 이 열의 성분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로 곱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처럼 이거는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같기 때문에 차례로 곱해서 더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여기 1개고 여기 2개니까 이게 차례로 곱할 수가 없는 거죠. 개수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열의 개수가 1개였고 여기 지금 행의 개수가 이렇게 2개였기 때문에 이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이 안 되는 거예요. 행렬의 곱셈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2개가 개수가 같을 때만, 숫자가 같을 때만 행렬 곱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행렬 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고 이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은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결과는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남아있는 이 2개의 숫자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행렬곱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1행과 여기 있는 1열을 곱해서 1,1 성분에 적어주라는 거죠. 자, 1, 0이니까 여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행과
이 열을 곱하라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2행과 여기 있는 1 열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랑 0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여기 2, 성분은 여기 있는 2행과 여기 있는 2 열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행렬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거듭제곱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정사각 행렬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보면은 1, 마이너스 1, 2, 3. A를 두 번 곱한다는 거니까요. 결국 1,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곱셈을 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곱셈을 해보면은. 자, 이제 좀 빠르게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2, 6이니까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9니까 7.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것이고요. A 제곱이 지금 위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8, 7이었고 A는 지금 1, 마이너스 1, 2, 3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곱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보면 1,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곱하면 8, 14니까 22.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8, 21이니까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세제곱, 그럼 A 4제곱, A 5제곱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거듭제곱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1, 2, 5, 0, 3, 6과 같은 행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렬 A는 2 곱하기 3 행렬이기 때문에 A 제곱을 하려면 두 개 행렬 2 곱하기 3,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여기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일치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거듭제곱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행렬의 곱셈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셈 성질은 실수의 성질과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는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같으니까요. 그런데 두 행렬에 대해서는 순서를 교환해서 곱했을 때 그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죠. 한번 예를 통해 살펴볼까요? A가 2행렬이고 B가 2행렬이라고 했을 때 AB 행렬과 BA 행렬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B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0, 0이니까 여기 0이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2, 0이니까 2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4, 3이니까 여기가 7입니다. 그런데 행렬 BA를 구해볼까요?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적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행렬 A가 되죠? 자, 그러면 BA를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4. 벌써 다르죠? 자, 0,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니까 1. 자, 여기 0, 3이니까 3. 자, 확인하신 것처럼 A, B와 B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A, B를 먼저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나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A, B, C가 된다는 거 이거 성립하고요. 또 행렬 곱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이 행렬의 덧셈과 곱셈을 하라고 할 때 여기 있는 A를 이렇게 분배해서 AB 더하기 AC로 계산 가능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만 안 된다? 순서를 교환해서 곱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성질이 실수의 성질과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만약에 A가 0도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실수에 대해서는 0이 아닌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당연히 0이 아니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행렬에 대해서는 두 행렬이 모두 영행렬이 아닐지라도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행렬 A와 이 행렬 B는 모두 영행렬이 아니죠. 모든 성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 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6이니까 0입니다. 자, 여기 18이고 마이너스 18이니까 0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8, 18이니까 0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은 9, 6에 54, 6, 9, 54 빼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죠. 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두 행렬 모두 영행렬이 아니었지만 두 개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특이한 성질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단위 행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위 행렬이란 정사각 행렬 중에서 이와 같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이고 그 외의 성분은 모두 0인 이러한 n차 정사각 행렬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n차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대문자 2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 행렬의 특징을 좀 보면은 만약 A하고 E가 같은 꼴의 행렬일 때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고 이게 2차 단위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하고 E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E를 곱해 보면은 이렇게 곱하면 결국 A11 1만 남게 되죠. A11. 자, 이렇게 곱하면 A12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은 A21이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은 A22가 돼서 이게 결국 그냥 A 행렬이 됩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해도 여전히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실수의 곱에서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단위 행렬을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여기 있는 A가 단위 행렬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2의 제곱 또한 여전히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이하게 단위 행렬은 자연수 거듭 제곱해도 여전히 단위 행렬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